오늘은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은 4종목인데요. 가장 먼저 삼천당 제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데 어제는 26%의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은 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33만 9,500원이네요. 네. 어제 뭔가 있었나 봐요. 네, 어제 이제 장막판에 NXT 애프터마켓이었죠. 네. 사실은 이제 KRX 시장의 종가는 12% 정도로 끝났고요. 네. 물론 이제 장중에도 KRX에서 충분히 반영을 했었다가 NXT에서 상한가까지 갔었다가 또 밀리고 막 이러한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확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은 이제 저희 위혜주 애널리스트가 저번에 나오셔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에스패스에 대한 플랫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기대감을 리포트로 얘기를 저희 방송에서도 해주셨고 뭐 니벨서스 시밀러라든지 아일리아 시밀러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리포트를 다시 한번 쓰셨습니다. 내용은 삼천당이 2032년을 생각해봤어 라는 내용이고요. 네. 3만당 제약이라고 놀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31만 원을 넘어서 지금 3, 4만 원을 호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네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떠한 이슈가 있었느냐. 다이이치 상쿄 에스파라는 회사 쪽에 일본 판매용 에스패스 세마글루타이드. 세마글루타이드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입니다. 네. 이것을 에스패스라는 플랫폼을 적용한 세마글루타이드를 공동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했듯이 어떤 기술 이전이 나타날 때 그 상대 파트너사의 네임 밸류 이거는 기업의 가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작용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 회사의 기술을 사갔다? 굉장히 이제 벅찬 감정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이이치 상쿄라는 회사는 이제 어떠한 회사냐? 이 회사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를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이 회사가 글로벌로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회사일 거예요. 그만큼 이제 유명한 일본의 기업입니다. 네. 이쪽과의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에스패스 플랫폼에 대한 의구심이 해결됐어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패스 세마글루타이드는 제네릭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 제네릭 특화 기업과 계약하는 것이 상업화 극대화 전략으로 가장 적합한 부분인데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미국은 약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로 나가도 수익성도 좋고 거기에 더해서 수요도 굉장히 많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진출을 하려는 파트너사들 여러 가지 이제 막 협의를 하고 있겠죠. 근데 삼천당 제약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익을 가져가는 딜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잠재 파트너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요건 이제 채널 체크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셨대요. 네. 확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정도의 내용이었고요.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에스패스 세마글루타이드 판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중에 파트너십 맺고 여러 가지 뭐 확인도 하고 그러니까 그 효능도 확인하고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2032년도에 이제 삼천당의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추정을 해서 이익을 계산해 봤더니 7,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OP 마진이 무려 70%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패스의 세마글루타이드 매출액이 5,600억 정도인데 나머지 그럼 5,000억이 어디서 나오냐? 이 회사 잘 아시다시피 예전 주가 첫 번째 트리거가 됐던 게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삼천당 제약이 옛날에 되게 재미없던 시절에 이 회사의 하나의 모멘텀은 이 눈에 넣는 저만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되게 좋은데 실적이 꾸준한데 안 올라와요. 성장이. 왜냐면 이제 안약만 만드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매출액에 애드업을 해봤더니 1조 원이 넘는 매출액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이제 뭐 7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32년도 3,670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40배 PER을 계산했더니 순이익 기반의 가치는 15조 원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끝이 아니라 에스패스는 플랫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우리가 뭐 장기 지속형이다 아니면은 경구용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런 쪽을 접목한 경구 인슐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도 사실은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네. 몸에다가. 근데 그거를 경구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 지금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아무래도 이제 2분의 1 이상 임상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확정되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인도 있는 기업이다라는 내용이었고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다이이치 상교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것 이것이 에스페스 플랫폼에 대한 우려감을 상당 부분 덜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삼천당 제약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SOS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지금 20%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현재가는 26,900원입니다. 와. 네, 저는 뭐 사실 오늘 SOS랩은 이 정도 올라갈 줄을 아셨나요? 충분히 예상을. 아니, 사실 뭐 제가 아셨죠? 네. 20% 올라갈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SOS랩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네. 더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리포트와 함께.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도 올라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이 회사가 재미없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계시면 좋을 텐데 네. 있으시겠죠. SOS랩은 제가 예전에 이제 정말 재미없을 때도 들고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회사는 이제 라이다 기업이고요. 라이다를 만들어내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망했습니다. 왜냐면은 라이다가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써서. 네. 라이다가 뭐예요? 라이다는 이제 우리 레이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이제 라이다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적외선 이런 것들을 쏴서 돌아오잖아요. 네. 그게 계속 가면은 앞에가 뻥 뚫린 거고 뭐에 맞아서 이제 돌아오면은 앞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물체 식별을 하는 거고 카메라는 말 그대로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네. 카메라를 하게 되는 건데 라이다가 사실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문제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안 써요. 자율주행 쪽에서 잘 안 씁니다. 네. 테슬라는 이제 카메라로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라이더 업체들이 다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은 그래도 라이다를 씁니다. 자체적으로. 자체 자동차 로컬 업체들이 워낙 자율주행 쪽에 진심이다 보니까 많이 써서 살아남아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현대차, 기아만 봐야 되는데 자율주행 쪽에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진심은 아니었고 네.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 뭐예요? 생존이 문제인데 지금 테슬라 빼고 테슬라는 카메라로만 하지 이래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혼자 살아남아 있다 보니까 기회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로보틱스랑 붙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라이다는 말씀드렸듯이 막 빠르게 달리는 도로에서 쏴서 있는지 없는지를 막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네.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막 70km, 80km로 달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앞에서 이렇게 느긋하게 이렇게 라이다 쏴가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은 단가도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이다의 공급이 조금 더 용이해졌어요. 네. 3천만 원짜리 차에 100만 원짜리 라이다 달면은 원가의 3.3%입니다. 근데 1억짜리 로봇에 100만 원짜리 라이다 달아봤자 원가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밀한 동작, 조금 더 안전한 움직임을 위해서 라이다도 채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현대차 로보틱스 랩이 있습니다. 현대차 로보틱스 랩 향에 플랫폼인 모베드 향에 라이다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제품당 지금 2개 탑재가 되고요. 모베드 연간 생산량은 연간 1에서 2,000대 정도 수준이에요. ASP를 100만 원 가정했을 때 1,000대이면은 20억, 2,000대면은 40억 정도의 매출액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의 차세대 로봇 플랫폼인 플러드라는 곳도 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이 되는데 요것도 대략 한 1,000대에서 2,000대, 동일한 가정 시 2에서 40억 정도 추가가 되고요. 라이다의 OP 마진은 2에서 30% 사이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은 SOS랩이라는 회사가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 단계의 물량 크지 않지만은 자동차와 달리 로봇 산업에서는 라이다 채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네. 우리가 라이다는 야 이거 자율주행 진짜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 걱정 속에 살아왔다라고 한다면은 갑자기 로봇이 부각이 됐다라는 거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그룹 쪽에 이러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로봇 쪽에 이력이 축적되고 있고, 그러면은 기대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 나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라이다를 탑재하기 시작을 하면은 SOS 랩의 물량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과연 라이다를 하게 될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기대감은 많이 낮아졌지만 자율주행 쪽에서 자동차 쪽의 라이다에 대한 탑재 이 부분도 조금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뭐 로봇에서 지금 흔히 얘기하는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이런 필수 부품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그 로봇들이 자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육을 시켜서 시스템화돼서 그냥 가던 길만 가게 만들려고 하면은 라이다나 이러한 자율주행의 기능성이 좀 떨어져도 됩니다. 근데 지금 원하는 로봇의 방향성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SOS랩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다만 이제 위험 요인은 있죠. 돈을 못 벌고 있어요. 하반기도 흑자 전환을 기대한다라는 얘기지 흑자 전환을 했다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SOS랩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큐리오시스라는 종목인데요. 오늘은 4.46%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58,300원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죠?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뭔가 플랫폼 의료기기 자동화 이런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그게 큐리옥스 바이오시스, 토모큐브,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 큐리오시스라는 네.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를 한번 보면은요. 제가 오늘은 또 다 기가 막히게 3,000원에는 지금 좀 밀리고 있지만은 큐리옥스 바이오시스라는 기업은 주가가 엄청 올라왔어요. 큐리오시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네. 예, 뒤에 제가 두 글자를 빼먹었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토모큐브 얘네도 난리가 났었다가 이제 좀 빠졌네요. 네. 얘네 너무 급하게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큐리오시스는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부담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제 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마음을 약간 후벼 파는 제목을 썼어요. 또 왜요? 미래에셋증권에서 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먹어보고 싶은 게 뭐예요? 템베거요. 그렇죠. 템베거의 향기. 냄새가 좀 난대요. 네. 냄새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향기가 좀 난대요. 그래서 요런 리포트를 제가 한번 들고 나와 봤고요. 결국 이제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생명공학 연구 제조 공정 쪽에 자동화를 하는 이 연구실들이 있죠. 그쪽에 이제 자동화를 도와주는 오토메이션 장비 기업입니다. 그래서 광학, 로보틱스, 전장 제어, 생산 기술 등 7대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을 구축을 해주는 회사예요. GP 마진이 70% 이상 될 정도로 높은 제품군들을 6개월 수준의 개발을 하고 자체 브랜드나 글로벌 ODM 쪽으로 여러 가지 랩실에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제조 플랫폼 기업을 원천 기술로 조합해서 고객사가 원하는 방향의 랩을 만들어주는 기업이에요. 설계, 제작, 출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네. 우리가 이제 서브웨이에서 원하는 조합으로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소스도 내가 따로 넣고. 근데 랩사는 예를 들어서 의료 장비를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혹은 이러한 생산 장비를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내 입맛에 맞는 것들을 탁탁 가져와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제조업체들은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원해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작년에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과 ODM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매출 규모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기존 경쟁 제품이 부족한 자동화 성능과 사용자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연간 한 뭐 중간값 기준 2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동사는 그러한 가운데 베스트 인 클래스 쪽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ODM사를 또 고객사로 유치를 하면서 1년에 두세 건 시장 니즈가 큰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해요. 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의 기대감과 함께 글로벌 여러 이제 의료기기 업체들과 지금 다수의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글로벌 R사 쪽에 ODM 공급한 물량들이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매출액은 118억 증가한 118% 증가한 160억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주요 제품군들의 침투율이 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업사이드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이익은 좀 더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12개월 선행 PSR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을 잡을 게 없으니까 PSR로 잡았어요. 제일 공격적인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부담이 되는 주가긴 합니다. 근데 이 선행 PSI 기준으로 23배인데 큐리옥스는 330배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 비싸다는 거죠. 물론 이제 주가가 이렇게 좋은 것은 제일 성장성이 높다라고 혹은 진귀한 기술이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토모큐브는 25배입니다. 네. 이것 대비해서 매출액이라는 숫자가 좀 빠르게 찍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좀 부담은 적다라는 내용이었고 사실 코스닥 시장은 제가 보기에 부담이 적은 기업이 주가가 많이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오히려 부담이 큰 기업일수록 꿈을 먹고 많이 가는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얘네는 진짜 주가가 못 올라갔으니까 이런 리포트가 오히려 주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좀 볼 수 있었겠네요. 큐리오시스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스나 토모큐브나 다 비슷한 의료 장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죄송하지만은 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제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몰라요. 회사 내용을 제가 리포트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없어요. 없죠. 네. 토모큐브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이 회사도 사실 이제 광학과 유전자 기반으로 한 이러한 이제 유전자 랩실부터 전방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토모큐브는 예전에 제2의 파크 시스템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둘 다 이제 비슷한 기업이기는 해요. 네. 의료기기 쪽에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갈 수 있는. 근데 큐리옥스도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이렇게 큐리오시스라는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봐야 될 텐데요. 다음은 숲입니다. 숲을 보니 오늘은 0.15% 빠지고 있고요. 64,800원 현재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답답합니다. 네. 오랜만에 숲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다면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해야죠. 너무 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제가 그래도 이제 웬만하면 최대한 시장에 이제 관심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계좌 한 켠에 숲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왜냐면은 또 한때 핫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리포트가 나올 때는 그래도 한 번씩 실적 프리뷰 정도는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숲이 사실은 이제 작년도 한 초중반 정도까지 그리고 재작년 말 이때 주가가 너무 좋았었던 그리고 이제 실적이 너무 좋았었던 이유는 사실은 엑셀 방송이었어요. 그 엑셀 있죠. 방송? 네, 엑셀 방송 몰라요? 네. 남성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 네. 오디션 프로그램은 이제 이걸 비교하면은 되게 아이돌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뭐지? 이제 플랫폼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게요. 오디션 프로그램은 내가 나와서 나의 장기, 내가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는 걸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고 투표를 얻어서 1등부터 이제 몇 등까지 데뷔를 하게 됩니다. 네네. 아프리카 엑셀 방송도 저는 뭐 근본은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쁜 BJ들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약간 이제 야시시한 옷을 입고 네. 춤추고 노래하고 이래서 어마어마하게 별풍선을 빨아들였던.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업 입장에서는 저는 상당히 위험 요인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 왜냐면은 사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규제나 이런 영역으로 갔을 때 가장 취약한 사업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1, 2년 엑셀 방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별풍을 많이 쏘는 시청자들 같은 경우도 피로감을 느끼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네. 대체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괜히 여쭤봤네요. 왜요? 찾아봤어요? 아니 찾아보기도 했고 시청자분이 예. 모르시는 게 좋다고. 우리 정선사원은 모르는 게 저는 네네. 사실은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수업이 없어요. 제 휴대폰에. 그래서 엑셀 방송이나 이런 것들 저와는 맞지 않습니다. 네. 제가 뭐 별풍선을 막 주고 이런 그렇게 것도 아니기 변명 안 때문에. 하셔도 돼요. 사장님 그런 이미지 그죠? 아니셔가지고. 그런 네. 이미지 아니죠. 하지만 수비라는 회사를 진짜 면밀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네. 엑셀 방송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수비라는 회사는 사실 실적은 그러니까 이익성은 견고합니다. 왜냐면 비용 절감 네.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탑라인의 성장이 그러니까 이 회사의 매출액은 플랫폼 매출과 광고 매출로 나눠져 있어요. 광고 매출액은 말 그대로 광고주가 이 회사에게 광고를 주는 거기서 나오는 매출액이고요. 네. 플랫폼 매출액은 상당 부분이 별풍선에서 나옵니다. 근데 엑셀 방송이 피로감이 느껴졌다는 얘기는 곧 플랫폼 매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플랫폼 매출액이 이 회사는 더 커요. 그러니까 탑라인 성장이 좀 제한적입니다. 다만 이제 광고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플레이디 인수 효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게임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서 게임 회사들의 광고를 받아가며 게임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스트리머의 엑셀 방송 종료, 그리고 지금 뭐 막 싸우고 있어요. 엑셀 방송 하던 친구들이. 그리고 피로도 누적 때문에 플랫폼 매출액이 정체된 상황 속에서 회사는 LCK, 요게 이제 아마 롤 게임 중에는 아마 굉장히 중요한 리그일 거예요. 저도 이제 이쪽은 뭐 잘 모르는 롤은 안 해봤으니까. 그 중계권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컨텐츠의 확대, 그리고 최근에는 버추얼 스트리머. 요새는 얼굴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나와서 오른쪽 밑에다가 되게 잘생긴 사람 사진을 딱 올려놓고 네. 방송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주식 방송을. 네. 그리고 요새는 그 3D 필터만 이렇게 입혀놓으면은 맞아요. 저의 얼굴이 되게 차은우급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되게 잘생긴 친구로 변해서 근데 그런 친구가 막 주식을 되게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 그럼 인기가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그러한 버추얼 스트리머들 그리고 구독 매출 확대로 인한 플랫폼 매출 반등 계획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LCK 관련된 지급 수수료 상승은 이익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과연 엑셀 방송의 공백을 혹은 하락을 메꿔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LCK 중계권을 열심히 사왔는데 네. 항상 이런데 돈 쓰고 사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뽕을 뽑고 더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네. 그거 못하면은 이거 가져온 그 경영진들은 욕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플랫폼 성장 매출 둔화를 감안해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에서 9만 원으로 하향을 좀 했고요. 지금 26년도 PER은 6.9배 수준으로 역대급 최저 수준입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어요. 그런데 성장을 못하는 밸류에이션은 매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참 어려운 기업이기는 해요. 어려운 기업이긴 하지만은 뭔가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탑라인 쪽에 대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반등 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좀 제한된 투자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청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익이 잘 나오는데도 주가가 지지부진하니까 좀 답답한 마음도 있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뭐 이익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전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여전히 코스피는 다시 5,000선을 돌파했고요. 지금은 5,011.94선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69% 오르면서 976.87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2%, SK하이닉스는 양전하는가 싶더니 다시 보합으로 돌아왔네요. 오늘
현대중공업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3.5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전주죠. 두산에너빌리티 오랜만에 3.75% 상승하는 것도 눈에 보이고요. 한화오션이 6%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또 어떻게 주식들이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오후 방송에서도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